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정입니다. 오늘 랑데뷰 스페셜 시간은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청소년 풍물단 소리빗의 대표 김병석 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지난 공연을 보니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 세계 단체가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작년 10월에 아마 출범식이 작년 10월로 기획하는데요. 작년 10월 이후부터 공식적인 준비 행사 들어갔으니까 벌써 1년 정도, 거의 1년에 가까운 준비를 했죠. 네. 공연의 테마가 어울림이었었죠. 남녀노소가 함께 준비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단체가 연합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근데 풍물이라는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어울림이라고 했고요. 영어로는 Dream Together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왜냐하면 세계 단체가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시카고 풍물학교는 그 연세가 거의 60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음을 이제 애들 키우고 거기다 바치시고 애들이 이제 대학교 다 들어가서 나머지 이제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풍물을 치시면서 흥을 살리고 계시고요. 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그 소속 일관놀이라는 단체 풍물패를 통해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미중서부의 그 풍물 문화를 주도해 왔고요. 네. 지금은 아마 그 미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으로 풍물을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풍물단 소리빗은 가장 어린 단원들인데요. 이제 풍물을 배워가지고 더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이런 단체가 다 다른 성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풍물을 통해서 풍물 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우리 보다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그 꿈은 같다 그래서 Dream Together라고 정했습니다. 네. 이 연주에 몰입해서 기쁨이 가득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연주에 임하는 우리 2세들, 이 무대에서 흥과 역동성이 아주 멋있게 드러난 무대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다들 무대 체질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연습할 때나 리허설 할 때도 다들 긴장을 하셨는지 이게 흥을 잘 못 살리시고 웃음이 없으시고 다 긴장하셨는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막상 공연을 딱 시작하니까 너무들 신나게들 하셔가지고 좋은 공연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관객분들께서 너무 호응이 좋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힘이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연주하시는 분들의 또 그 흥이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레아 같은 박수도 쳐주시고 소리도 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흥겨운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잘한다 하고 추임새를 넣어주죠. 이제 흥을 내기 위해서 잘한다, 얼씨구 네. 흥을 내주셨죠. 네. 네. 이 타악 음악이라는 게 참 매력적인 게 연주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중간에 되면 그 빠져드는, 몰입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그 단순한 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악이. 원래 그 악기란 게 없었을 때부터 아마 사람들이 뭔가를 두들겼을 테고 그 두드리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니까 그게 리듬이 됐을 거고 거다가 이제 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악기를 이제 만들었을 텐데 그 두들긴다는 그 어떤 가장 그 원초적인 것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다 거기에 몰입하고 흥분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 공연에 김 선생님을 봤을 때 무대 중앙에 앉아서 그때 꽹과리를 두드리셨죠? 예, 쳤습니다. 뭐 무아지경에 빠지신 것처럼 몰입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감정, 소회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함께 이제 연합으로 공연하기 때문에 흥을 내가 더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 소리 하나하나에 제가 이제 심취를 하려고 했죠. 그래야만이 요 속에 있던 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반응도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고 또 단원들끼리 호흡도 잘 맞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네, 그 연주 후에 공연 후에 단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네. 예, 너무 수고했다들 하시고 또 우선은 그 공연 끝나고 많은 관객분들이 무대로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뒤풀이 끝난 다음에 서로 이제 축하도 해주시고 악수도 하고 하시는데 그 눈빛들이 그 있지 않습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데
그 말씀할 때 그 눈빛이, 그 얼굴에서 보이는 표정,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다라는 게 보이니까 모두들 다 행복했죠. 네. 그 역동적이고 열정과 기쁨이 넘쳤던 무대의 하이라이트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역동적인 무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명석 대표님은 예전에 그 한인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일과놀이 풍물팀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은 청소년 풍물단 소리비틀 이끌고 계시죠? 네,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일과놀이 활동을 했고요. 자원봉사 풍물패로서 활동을 했고, 지난 한 7년 동안 거기 디렉터를 맡아서 왕성한 활동을 했었는데, 청소년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일과놀이는 활동을 접었고요. 청소년 풍물단 소리빗을 작년 8월 초, 그때가 시카고시에서 주최하는 시카고 자매도시, 국제 자매도시 축제였습니다. 네. 그때 공연을 이제 올렸는데요. 그것을 시점으로 단체 이름은 글로벌 풍물 인스티튜트라고 만들고, 그 단체 소속 청소년 풍물단 소리빗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어린 친구가 이제 7세, 7살, 네. 그 제일 큰 애가 10학년이면 15인가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풍물단이라는 게 눈길을 끕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일과놀이 활동을 하면서 그 청소년 교육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전승 계승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주위에 좀 자문을 얻고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배우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바빠서 아마 그런 활동을 못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선뜻 이런 단체를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세월이 6, 7년이 지났고 지금은 또 다른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고 교육의 목표가 글로벌 시티즌을 키우는 게 세계화에 맞는 건전한 시민으로 키우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럴수록 어떤 문화의 다양성,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 또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어릴 때 잠깐 뭐 풍물 배우고 접는 거는 이제 충분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문화의 정체성이나 실력을 키우고 또 이런 것들이 특기 활동으로 대학교 들어갈 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작년에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문화 예술이 TV, 인터넷, 실제 공연 등 여러 방면을 통해서 쉽게 공유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우리 2세들에게 전통 문화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는 않죠. 사실 여기 성인분들도 사물놀이나 풍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네. 저도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더하죠. 왜냐하면 학교만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우리 단체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와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저희 지금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학생들을 글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나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카고 공립학교나 또는 사립학교 같은데 저희가 접근을 해서 거기서 사물놀이 클럽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선생님을 파견해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쉽게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방과 후 수업도 되겠네요. 방과 후 수업도 가능하고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인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원하면은 관심이 많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처럼 풍물 앙상블, 사물놀이 앙상블을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실제로 김병석 대표님의 자녀들도 이 소리빛 풍물단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이게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가 뭐든지 간에 가르치려고 하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운전 가르칠 때 서로 많이 싸우듯이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배워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게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하다가 그게 벌써 한 4년 전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는 꼭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풍물을 한 20년 동안 지금 정확히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풍물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잃었거든요. 제가 이제 와서 대학원생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졸업하고 교수가 되면서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면서 풍물이 저한테 많은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친구들 모아서 이제 가르치면서 지금은 벌써 한 4년쯤 됐고요. 지난 공연 때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2세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또 우리 것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계시는가요? 제일 큰 게 제 생각에는요. 문화라는 거는 간단하게 좀 쉬운 표현으로 쓰자면 익숙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익숙한 언어, 익숙한 문화, 익숙한 음식, 익숙한 분위기, 태도, 예절 이런 것들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걸 키워주려고 하면 그걸 익숙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이제 가르쳐줘야 되고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 딸애를 얘기해서 예를 드는데요. 어릴 때부터 장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회 과목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유닛이 있어요. 뭐 전통이라든지 뭐 트래디션 이런 것들 유닛이 있을 때 애들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애가 가서 장구 들고 와서 설명도 해주고 발표도 해주고 또 저희들은 또 이 설날 때 가서 한복 입고 가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또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애 학교에서는
그 한국 문화가 상당히 익숙해지고 우리 딸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얘기하고 즐기는 게 뭔가 낯설고 어색한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 문제가 이제 우리가 나왔을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녀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걸 즐기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감사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에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보는데 한편 이제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갈등을 가지는 것이 특히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네. 아이들이 나는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냐 네. 이런 갈등에 많이 봉착하게 되거든요. 네, 또 네.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고 네. 또 실제로 교육자로서 이런 갈등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좀 수긍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항상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부해서 뭐 하냐. 우리 또 교육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저는 또 전공이 과학 교육입니다. 그러면 과학 이거 배워서 뭐 하냐. 어디다 써먹는다고. 수학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같은 경우도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들과 얘기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결론으로 치면 좋은 경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 한국말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 풍물팀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또 그 프로그램 상에서 한국말로 또 배우거든요. 장구, 풍물 이런 것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 친구들이 풍물을 또 다이코 드럼팀, 일본 팀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영어로도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도 그 간단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더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악이라는 음악, 북과 사물을 두드려서 만드는 음악 아니겠습니까? 아마 인류의 음악 중에서 가장 그 원시적이고 그 최초의 음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또 이 타악 음악의 메리트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맥락에서 타악을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나누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타악이라는 게 가장 원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리듬만 맞으면 언제든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게 타악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칸 드럼이라든지 일본 다이코 드럼이라든지 이런 팀하고도 쉽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풍물을 치면 풍물만 치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 장점이 그 친구들이 바로 옆에 가면 옆 동네 가면 다이코 드럼 팀도 있고 여기로 가면 아프리칸 드럼 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단지 그 풍물만 하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콜라보레이션 하는 데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동포 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공연, 프로와 아마추어의 무대 등 다채로운 이 활동들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화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 분명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를 소개하기에 절호의 찬스, 아주 좋은 기회인데 섭외된 팀의 그 준비가 미흡해서 혹은 그분들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런 공연을 섭외하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통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물패든 춤이든 뭐든 그런 단체들이든 수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섭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해서 막 하시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청소년 풍물단들이 우리 엊그제 공연 보셨지만 잘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효과가 있을 그 공연이 있고 또 가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이 와야 될 그런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안 가리고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차원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섭외하고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카고에서 많은 그 전통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산지 이제 12년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네. 과연 이게 얼마나 발전했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발전했다라는 어떤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아마추어 단체들도 있고 새로 배우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첫째는 교육.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더 많은 이제 그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그 실력들 향상을 시켜야 되고 또 더 좋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함께 콜라보레이션도 해줘야 되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돈 문제거든요. 이제 무대도 세팅해야 되고 좋은 극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좋은 조명을 하려고 그러면 조명 전문가를 또 모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한인 사회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 활동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우리 문화 활동의 수준이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7년 그 저희들 일관놀이 공연을 제가 그 시카고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공연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 내셔널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올렸습니다. 네. 마당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 프로그램북에 그 후원 이런 게 없는 아마 그 첫 공연이 아니었을까. 네. 저희들이 후원금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표값도 되게 싸게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청소년 풍물단도 처음에 시작을 공표를 이제 비영리 단체로 했고요. 지금 국세청에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더 좋은 전문가, 조명, 무대, 그 다음에 그 조명, 음량 이런 분들 다 모셔가지고 좋은 공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그 몇 명의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인 사회에 있는 그 문화 단체 관계자분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함께 그랜트도 쓰고 함께 펀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서로 이권 뭐 이런 누가 먼저 이런 경쟁의 그런 게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한인 문화, 한국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큰 그림 안에서 서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지난 공연과 같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좀 더 또 파급력이 있는 또 임팩트가 큰 행사가 또 준비될 수 있겠죠. 네. 네. 잠시 김 대표님 개인 스토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국 전통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까?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는데요. 보이스카우트 그 담당 선생님께서 사물놀이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원들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그 워크숍에 보내줬어요. 네. 그걸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물놀이를 시작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대학교 들어가면서 동아리, 탈춤 동아리에 들어가서 탈춤도 추고 이제 풍물도 배우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너무 좋아했고 또 주위 선배들이 잘한다 그렇게 하도 이제 칭찬도 해주시니까 한번 이쪽으로 길을 나가볼까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예, 그 전통 전문 풍물패를 만드는데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었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풍물만으로는 풍물을 더 잘 치려면 춤도 잘 춰야 되고 그러니까 고전무용도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한 3년 배웠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음악은 예술 활동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껴서 네. 다시 학교를 복학해서 제가 사대 출신이거든요. 복학했고 그 다음에 석사를 갔다가 교육방법 없는 쪽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은 루즈벨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지금 그 과학 교육이 전공이고요. 네. 한마디로 예비 교사, 나중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과학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라는 이제 교육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남다른 또 그런 아이디어와 또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네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좋은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멋있는 공연.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인기도 좋고 그런 공연을 많이 올리려고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참 필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도를 올리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든다고 하면 그 힙합 좋아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비보이 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재밌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 보면 저도 막 기립박수 이래서 박수치고 하는데 막상 이제 또 어디 또 공연이 있다 그러면 제가 표를 막 50불, 100불 내면 사면서 가서 볼 수 있을까? 우리 애한테 이거 배우라고 하면서 막 손잡고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화라는 것은 익숙함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에 있는 태권도가 지금 많이 보급된 것처럼 여기 있는 학교에 우리 전통 문화를 보급해서 그 친구들이 우리 한국 문화가 이런 거구나라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고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고 그러다 보면 시카고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악, 풍물, 전통무용, 또 사물놀이 등 우리 전통문화 예술의 그 무엇에 매료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풍물이 너무 좋고요. 재밌습니다. 어떻게 어떤 면이 이렇게 네. 본인을 사로잡나요? 그거를 딱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김치, 맛있는 김치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된장국, 김치찌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맛이 어떠냐라고 하면 참 그 형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락을 치고 이렇게 하면 믿거나 말거나 저는 흥이 저절로 납니다. 네. 탁 몸에 착 감기는 뭐 그런 느낌이 나나요? 그렇죠. 네. 예. 국거리 장단을 탁 치면서 네. 그 박자가 딱 맞아 들고 가락이 맞아 들었을 때 그 거기서 오는 그 뭐랄까 흥, 그 맛 그런 게 있고 부수적으로는 제가 풍물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풍물이 단지 음악적인 흥을 가져다 주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지금 좋은 공연도 올리고 또 덕분에 풍물 덕분에 오늘 여기 와서 인터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제가 버릴 수가 없죠. 네. 그 사물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악기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제가 꽹가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주 치게 되는데요. 꽹가리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꽹가리가 리드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한마디로 컨덕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 성격이나 그런 게 잘 맞지 않은가. 그리고 또 좀 그 여담입니다만은 장구는 이게 메고 치려 그러면 좀 등치가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저같이 마르면 장구 자꾸 이게 돌아가거든요. 아, 예, 장구가 이게 몸에 딱 안 달라붙고. 여성들은 다 호리호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장구가 이제 딱 가운데 자꾸 이제 밀리죠. 아, 좀 그렇군요. 등치가 있어야 딱 자세가 이제 잘 나오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장구도 배웠을 때도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꽹가리가 저한테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과 활동 계획을 품고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또 전파하실 계획인가요? 첫 번째는 저희 단체 이름이 글로벌 풍물 인스티튜트입니다. 글로벌이란 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청소년 단체, 우리 소리빗, 이 소리빗의 그 판을 시카고로 한정짓지 않고 타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우리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얼씨구라고 8월 15일 광복절 주말을 맞이해서 기획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에 많은 풍물인들이 있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뭐 남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몰라요, 서로가. 이게 참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이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한번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광복절 하게 되면 여기 인디펜던스 데이 하게 되면 독립기념일에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코든 다른 지역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우리 광복절에는 너무너무 조용해서 네. 광복절을 좀 시끄럽게 해보자. 오늘은 우리 광복절이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이다. 좀 시끄럽게 해보자라고 그래서 전 세계 풍물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8월 15일 주말에 각 그 풍물인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지역에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풍물을 치면서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그 지역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각 지역 현지인들에게 광복절을 알리고 또 우리 풍물을 알려서 얼씨구 좋다라는 걸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 풍물단 소리빗은 8월 17일 일요일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파크에서 4시에 저희들 가서 거리 공연을 하고 거기서 우리 광복절도 알리고 얼씨구 좋다 이제 힘차게 외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단체 그 프로젝트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거든요. 지금 현재 섭외된 그 국가만 해도 한 11개, 12개 국가가 되고요. 더 많은 단체들이 이제 참여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특히 청소년 단원들을 그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서로 연결해 줘가지고 청소년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예를 들면 시카고 청소년 애들이 시애틀 청소년 애들, 일본에 있는 청소년 애들 서로 연락도 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전 세계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그 영상을 다 모아서 하나로 본다면 감동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요. 잠깐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각 지역에서 공연하고 또 얼씨구 좋다 하는 모습을 다 비디오로 촬영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 수합해서요. 나중에는 최종본 이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얼씨구 영상 최종본을 만들어서 우리 SNS를 통해서 이제 풍물 공동체를 이제 확인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활동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